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알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장애인 고용에 대한 행복한 수다 진행을 맡은 권호중입니다. 예. 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해 줄 분들 모셨는데요. 그 프로그램 제목처럼 고수분들만 모셨습니다. 각자 한 분씩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팔로 사는 윤너스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체장애 청년 당사자이자 지금 현재 장애인식개선 인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홍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식개선부 사업을 맡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렇게 고수티가 느껴져서. 어떡하지? 고수 아닌데. 제가 든든합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좀 몰랐던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현 부장님, 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웠잖아요. 저도 많이 좀 어려웠고 또 주변에 나도 어렵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특히 경제가 어려우면 뭐 많은 분들이 어렵겠지만 특히 그 장애인 취업에 관해서는 더 어려울 텐데 어떤가요? 상상하시는 네. 그대로입니다. 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해고의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 현장에서는 생산성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일자리나 뭐 취업 같은 게 사실 모든 분들한테는 중요하죠. 이게 생계 수단도 되고 어떤 꿈을 성취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그 차원을 또 넘어서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생존과도 관련돼 있고 이게 독립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라서 정말 일자리 취업이 중요한데 저도 4년 전에 이제 사고가 나면서 제 한쪽 팔을 절단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미용이라는 직업을 10년을 넘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헤어 파트다 보니까 이제 손으로 이제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장애를 딱 가지고 나니까 이 일을 이제 못 하잖아요. 나는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라는 그쵸. 그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대표님께서 퇴원하고 복직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너무 좋으시군요. 네,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사실 이제 모두에게 중요한 게 일이라는 그 요소지만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삶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복직시켜준 사장님 때문에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그렇죠. 지금 안 만약에 계셨으면.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모습과는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인구수가 전체 한 5%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취업률도 한 5% 정도 되나요? 네, 뭐 1세부터 뭐 90 몇 세까지 다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장애인들 경제활동 참가율로 15세 이상 한 통상 64세 정도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한 38.1% 정도 됩니다. 근데 전체 인구와 비교를 해보면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많은데 이렇게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장애인을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어떤 사회 편견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장애라서 못하는 일보다는 장애라서 일을 제대로 못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될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훈련이나 경험을 통해 충분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중증 장애인분들 중에도 조금만 훈련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 장애인이라는 그 꼬리표 있잖아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꿈을 많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능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지체장애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장애인 구직자들이 겪는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좀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를 저도 장애인 친구들을 이제 사귀다 보니까 좀 들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굉장히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아니 왜 몸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선택되어야 하나 이런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홍유님은 네. 딱 적성에 맞는 거 하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정말 홍유님 부모님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아주 효도 잘 받고 계신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나라에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잖아요. 저도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그냥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히 뭐 어떤 건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좀 어떤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90년부터 이 법이 생겨가지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고 이제 생겼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지금 상시 근로자 전체 이제 인원이 50명이 넘는 회사는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제가 잘 모르는 것처럼 뭐 주저했던 것처럼 의무 고용을 많이 지키지 않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듣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무 고용을 많이 지키지 않는 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지금 우리 현황을 조금 보면 그 작년 말로 공개된 장애인 고용이 아주 현저히 저조한 기업을 언론의 명단을 공표를 하고 있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한 436곳 정도가 발표가 됐고요. 10년이 계속 반복적으로 10년 연속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도 무려 74곳. 네. 와, 거기에 지키지 않는 거에 어떤 뭐 처벌은 없습니까? 지금 지키지 않으면은 고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네. 이제 장애인 고용을 잘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또 형평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지키지 않는 곳에 기업에 부담금을 걷어서 잘하는 기업에 장려금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 이제 그 장애인을 쓰느니 그냥 그 처벌 비용을 내겠다라는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손쉽게 접근하는 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부담금이 뭐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 달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제 부담금을 매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는 스펙이 되게 좋아야 들어오는 회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들어올 틈은 없어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차라리 부담금 낼게. 네, 차라리 부담금을 와서 낼게. 괜히 힘들어. 신경 쓰이고 네,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고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부장님 이게 벌금 낼 바에야 그 최저 임금으로 한 명 고용을 해서 같이 일도 하고 그게 네 낫지. 밥도 훨씬 먹고 낫지. 네 이게 좋을 기업 것 같아요. 입장에서는 이제 한 명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명을 쓰면서 세네 명이서 살거든요. 저희가 가족도 있지만 우리 애가 취직함으로써 저희도 정말 살 것 같고 그러네요. 예, 모든 가족들이 살 것 같은데 단순하게 한 명 취업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개념이. 네. 그럼 해외에서도 이런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처벌 제도가 있나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의무 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그 의무 고용률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는 한 5%에서 6% 정도 고용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500배가 오우. 넘는 그런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도 대박이다. 합니다. 네. 1,500배면 100만 원 이제 만약에 월급을 안 주는 대신 네. 15억을 내는 거. 꼭 의무를 지켜야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 의무 지키겠네요.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제가 그 외국에서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외국계 기업들에 방문을 해서 네. 장애인 취업 담당자분들이랑 얘기를 나눌 기회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우리는 장애인 고용 안 하면 회사 문 닫아야 된다. 무조건 우리는 고용에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고용을 안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 이런 입장들을 다들 밝히시더라고요. 꽤 오랜 기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장애인 고용률이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는 걸 보면 그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차이에 그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직접 취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처음에는 너무 낯가럽기도 했었고 다른 분이랑 다른 선생님이랑 어울리는 게 너무 심하게 어려웠었고 일할 때 너무 위험한 공간도 있었고 그때는 너무 환경도 너무 안 좋지 않았고 그때 그 환경 자체만 해도 힘든 적이 좀 많았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를 했는데 그 자체도 이해를 잘
하는 거를 못했었어요. 실제로 저희도 기업이고 일을 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신 분을 찾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 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 직원들의 일자리 자체가 1년 또는 11개월 정도의 어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다는 게 많았고요. 일하고 싶은 의욕은 있고 의지는 높으나 어떤 근로 고용 환경 자체가 이들이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던 게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VCR 보면서 좀 생각해 봤는데 애초에 장애인 고용에 염두에 두지 않고 기업에서 이제 업무가 구성이 되다 보면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장애가 또 하나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틀에 맞춰가야 하다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장애인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정도도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업에서 그 염두에 두고 뭔가 업무를 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뽑는데 그게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가 중요하진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네. 그래서 컨설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양쪽의 목소리를 잘 귀 기울여서 저희가 장애인 고용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 보면서 느낀 게 장애 당사자는 회사에서 내가 차별을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 걱정들을 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는 장애인분을 고용을 했는데 이분이 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근데 이런 두 마음들이 사실 아주 다르게만 느껴지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함께 어울려 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전 또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같이 고민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 때문에 좀 저희가 좀 마음이 쓸쓸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도 참 많거든요. 네, 그 장애인 고용 그 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기업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와의 관계를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의 이미지 차원에서 어떤 공정한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한 전략적인 것이 바로 장애인 고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뭐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이것들을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게 글로벌 컨설팅 법인인 엑센추어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기업은 4년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이 28%나 더 높게 나타난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ESG라는 세계 공통의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경영 환경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다들 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 핸드폰 많이 쓰는 그 회사 있잖아요. 네네. 애플. 네. 애플에서 아이폰이랑 그 아이패드, 뭐 워치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할 때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참여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쉬운 사용이라는 기능을 탑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치를 사용할 때 사실 워치가 터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팔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 손쉬운 사용이라는 그 기능을 하면서 저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방문했었다고 했던 기업이 그 아. 기업인데 가서 담당자분들 만나는데 진짜 장애인분들만 이만큼 오신 거예요. 그 회사의 직원분들로.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분들이 와서 얘기해 주시는데 진짜 놀랐었습니다. 꼭 시각장애,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지금 절단장애도 잘 쓰고 있으니까 너무 취업 좋은- 어필인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 네. 충분히 바쁩니다. 네. 역시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장애인 의무 고용률보다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있는데 어떤가요? 네, 지금 굉장히 사례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막 굴지의 그런 대기업들 스펙이 되게 좋아야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도 이제 그 회사를 엄마 회사라고 본다면 이제 아들 회사를 만드는 거죠. 자회사.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엄마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카페를 운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니폼을 세탁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이 아들 회사가 모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회사를 하는데 거기에 직무는 장애인들이 아주 많이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직무들을 채워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았어도 아들 회사에서 한 장애인 그 인원을 엄마 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부담금을 감면시켜주는 그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또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쪽에 또 관심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아져서 직무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운동만 하면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어우. 그림만 그려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어휴, 어딥니까? 어딘가요? 실업팀이죠, 실업팀. 아유, 실업팀도 많이 상담하고 있고 오케스트라단을 맞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도 높이고 중증장애인들도 많이 같이 근무할 수 있게끔 고용 직무를 많이 다양하게 확대하는 기업들의 사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이랬으면 좋겠다. 꿈의 직장. 노래하고 돈 벌자. 운동하고 돈 벌자! 네, 그럼 많은 기업 중에서 이제 한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따뜻한 하모니로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예술의 꽃을 피워낸 고용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 한마음병원. 1994년 개원해 보육시설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매주 수요일은 오케스트라의 정기 공연이 있는 날로 바이올린을 담당하는 준현 씨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네, 돈도 보이고 기분 좋아요. 돈도 보이고. 병원 안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발달장애 청년들로 구성된 창원 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단원들 모두 병원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인데요. 병원 특성상 전문직을 요구하는 직군이 많아 장애인 고용을 고민하던 중 기존에 없던 예술직을 새롭게 만들어 발달장애인 음악가를 신규 채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이 기업을 해야 되는데 또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25명까지 늘렸고, 이런 경우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음악 안무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도 즐거움도 주고 또 자기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기업이나 병원에서는 관심을 가져서 전국적으로 이게 이런 고용 형태가 퍼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원 한마음병원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뿐만 아니라 행정직, 영양팀, 시설안전팀 등 장애인 근로자들이 다양한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현재 32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비율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도 2020년 2.03%에서 2022년 4.5%로 2배 이상 증가해 장애인 고용 신뢰기업 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새로운 시도는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계신 환자들도 음악을 들으면서 병원에 있다 보면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 같은데요?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 좀 부럽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에 환자와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민까지 흠뻑 빠졌다고 하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환자들한테도 환자 밖에 못 나가는데 여기 안에서 공연해주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현재 25명의 발달장애인 단원들이 병원의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열심히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루 4시간, 한 달에 총 80시간을 연습하며 4대 보험은 물론
병원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모두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직 외에도 행정직, 고용직, 이렇게 병원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고용 우수 사례로 더 자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했는데 재밌었어요. 힘들긴 힘든데 그거 연습하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연주 즐겁습니다.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니까 모자라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가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1대1로 리슨하면서 실력이 계속 향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 후 연주 실력뿐만 아니라 자립에 대한 꿈도 날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으로서 평생을 일자리 해오면서 부모님께서도 가장 제일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단원들도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일자리를 계속 해올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백화점, 호텔, 종교시설에서도 초대받아 연주하는데요. 다양한 공연을 통해 시민들을 만난 덕분에 병원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단원들에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기회가 되고 병원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률 달성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창원 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그 아름다운 울림이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창원 한마음병원은 그 장애 고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게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일터 같아요. 진짜. 네. 사실 장애인분들이 그 취업도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뭐 취업에 성공했어. 근데 저는 그 이후의 직장 생활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같이 동료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같은 직장 비장애인 분들이 그분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보면. 잘 몰라. 이 장애가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어렵다 보니까 이게 뭐 벽이 생기고 이런 거지 되게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그 우리가 어떤 장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는 일단 장애를 총 15가지 유형으로 많이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뭐 신체적 장애와 그리고 정신적 장애로 크게 대구분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또 내부 기관 장애 또 그리고 각 유형별로 저희 같은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장애 구분이 전 세계적으로 같은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네. 그 기준이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한 5% 정도로 보고 있고 한 6가구당 한 집은 장애인이 있다. 이 정도 인구 현황 갖고 있는데요. OECD 국가 장애인 출연율 보면은 평균 20%가 훌쩍 넘는. 근데 이제 대상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거의 5배 차이인데요? 네. 그러면 뭐 장애 유형도 차이가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는 신체나 정신의 기능적 장애로만 장애를 많이 판단을 하고 있다면 네. 해외에서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런 노동 능력 측면에서 장애를 또 많이 살펴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미국은 알코올 중독자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을 하고 있고 또 스웨덴은 알레르기 환자나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도 장애인의 범주에 함께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범위가 넓게 나타나는 거죠. 와, 그럼 저도 그 외국어 같은 거 좀 약한데 네. 거기 가면 장애인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등록되십니다. 딱 도장 내렸다 이제 바로 등록. 절차 간단하게 밟고. 네.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언어 소통이 안 되면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어떤 장애 기준이. 맞습니다. 맞아,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 임산부들도 네. 장애인의 범주 안에 속하는 나라들도 그래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를 좀 보면은 이렇게 장애를 보는 그 시선이 조금 좁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장애를 갖고 있었을 때 그 장애를 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좀 무서워한다? 저 역시도 그랬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한쪽 팔을 잃었을 때 이게 그 남의 시선을 이제
보기가 제가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수를 착용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래 남들이 안 쳐다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했었는데 제가 집에서 TV를 보는데 어떤 외국인 관광객분이 한국에는 장애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왜 장애인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장애인이지만 내가 비장애인처럼 보이려고 좀 노력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남들이랑 걸음걸이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길만 지나다니면 그 시선을 뭔가 내가 모델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네, 패션쇼장에 내가 좀 이렇게 오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 외국에 가면은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의 뭐 인종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전혀 안 쳐다봐서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한번 나가봐야겠는데? 정말. 여름에만 독보적이거든. 사람 다 쳐다보거든. 나시를 입고. 나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장애 범주를 좀 넓혀야 된다라는 어떤 현장의 요구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왔고요. 2021년부터 장애 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10개의 질환에 대해서 장애 인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 차이가 있었던 장애 등급제는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변해가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것들도 당사자로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가 이렇게 길에서 남들과 다른 걸음걸이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른분들이 와서 왜 힘들게 이렇게 밖에 나왔어 안에 있지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힘들지 하면서 어떤 분은 돈을 지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꼭 그렇게 다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막 그렇게 다 필요하지도 않고 저희 뭐 안 필요하세요? 돈? 저희 또 사회생활도 밖에서 열심히 저희도 노동하고 있고 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친구들도 많고 인기도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막 너무 힘들 거다 불쌍할 거다 막 이렇게는 생각 안 해주시면 전 좋겠어요. 그럼요. 저도 이렇게 지체 장애인이지만 제가 피트니스 대회 나가서 4관왕도 했고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 선수로 등록이 돼서 지금 선수로 동메달도 땄습니다. 이거 제가 먼저 어필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냥 해줘야죠. 제가 해드렸어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제가 영상이나 이렇게 방송 활동들을 하다 보면 그런 댓글들이나 이제 DM들이 많이 와요. 이제 뭐 장애를 극복했다, 뭐 장애 극복한 것 같다. 근데 사실 장애가 극복됐다라고 하는 건 제 장애가 이제 없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장애를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현재도 장애와 그냥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다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과 관점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좀 없앨 수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장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질문이 너무 그랬나요? 장애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배우님. 네. 마음? 마음? 생각? 뭐 이런 마음과 생각.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부장님. 네, 저도 장애는 그게 다들 답이 아닐까요? 뭐 어디에나 있지. 장애 어디에나 있다. 그럼요. 네, 오케이. 맞습니다. 이게 시각장애는 눈에 장애가 있는 거다. 뭐 지체장애는 팔, 다리에 장애가 있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장애는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온 대로 어디에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 나라 언어를 우리가 구사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 언어 장애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산부가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옆차와의 주차 간격이 좁아서 내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또 우리가 그 이전엔 없던 새로운 장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장애인들이 장애라는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하지 않고 장애는 어디에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장애인 동료와 함께 직장생활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시 개선 인기 강사 맞으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잘하시네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의 관점은 살짝만 이렇게 비껴서 봤더니 이게 정말 이게 장애가 아니구나.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식 교육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사실 일을 하면서 평범한 그 대화 속에도 장애 차별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영국의 장애학자 마이클 올리버가 그 장애인 직원들을 위한 대안적 질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걸 봤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청각 장애가 있는 그 직장 동료에게 당신의 청각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라는 그 질문을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하는 능력을 지니지 못해서 당신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라고 바꿔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환해서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연 누구의 문제일 것인가, 누구의 잘못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 우리가 수화를 몰라서 소통을 못하는 거지, 맞아. 예, 청각장애인의 그 장애 때문에 소통을 못하는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 그쵸. 예, 그런 접근이 바로 대안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비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지 않을 때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그 비장애인들이 지켜야 될 무슨 에티켓 같은 게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직장 생활의 필수가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사소통은 상호적이고 관계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장애인과 소통 에티켓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존중하기. 둘째, 배려하기. 셋째, 이해하기. 넷째, 함께하기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네, 그럼요. 네네. 왜냐면 제가 장애를 갖고 나서 나는 할 수 있다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양말을 신는데 좀 답답해 보였나 봐. 와가지고 제 애기처럼 솔직히 신겨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내가 할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엄마한테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거는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만 저도 한 손이니까 좀 많이 느려요. 느려요. 그래서 조금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좋은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이 저는 좋은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공감이 많이 됐는 게, 저도 횡단보도에서 신호 바뀌는 거 기다리고 서 있으면은 도와주지 누가. 와서 누가 처음 보는 분의 팔짱을 그냥 끼세요. 그래서 저를 진지하게 쳐다보면서 여기 혼자 어떻게 지나가려고 하셨냐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이러면은 제가 더 불편하거든요, 혼자 걸을 때보다. 그래서 뭐 에티켓의 기본은 그건 것 같아요. 다짜고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무조건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한지를 맞아요.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당사자에게 가서 혹시 제가 뭔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네,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에티켓이 지켜진다면 큰 걸림돌이었던 그 소통의 장애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장애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그 에티켓을 지키며 올바른 소통 방법으로 장애인 직원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있다는 일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매일 성장하고 자립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이곳은 바로 2021년 새롭게 만들어진 여주 푸르메 소셜팜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농작물들의 생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스마트팜인데요. 다른 스마트팜과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SK하이닉스 등 여러 기관과 기업이 힘을 모아 만든 국내 제1호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데요. 현재 40여 명의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침 8시 반, 오전반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일주일에 5일 하루 4시간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이 나아요. 그냥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위생모자와 장갑을 착용하는 일인데요. 매일 하는 일이니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척척 준비합니다. 와,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 근로자예요. 장애인 고용률에 정말 크게 앞장서는 일터 같은데요.
토마토 분류를 몇 명이지 보고 있었어요. 업무표 위에는 온실팀 직원들이 매일 보고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안내판이 있는데요. 방울토마토의 색을 보고 수확 시기를 알려주는 안내판입니다. 네, 이제 본인의 일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기 위한 것도 있고 하루하루 아침에 와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방울토마토 수확에 다들 집중하고 있는데요. 열정 가득한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결승이나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좋아서 네, 저희 이렇게 합니다. 와, 농작물들 진짜 신선해 보이는데요? 진짜 저 먹어보고 싶다. 적응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만 준다면은 장애인 근로자분들도 이렇게 멋지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걸 보았습니다. 힘든 거는 없어요. 재밌기도 하고 잘해주시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게 된 지 한 지금 다들 1년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뭐 이제 온실 업무 중에 겨순 제거라든가 이제 하엽 작업, 이제 뭐 수확 작업 이런 거는 전부 다 잘하고 있고요. 발달 장애인은 개인마다 업무 능력의 차이가 크기에 표준 직업 재활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때문에 1대1 맞춤으로 직업 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발달 장애인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현재 푸름의 소셜팜에는 발달 장애인 직원 42명, 직무지도원 8명, 비장애인 직원 3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달장애 아들이 있고요. 장애인 고용공단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아마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그런 것을 많이 요즘은 보고 공부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알게 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직장 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생활이 되게 밝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데서 힘을 얻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작업장에선 표고버섯 수확이 한창인데요. 농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까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은 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되거나 만들어질 때까지의 도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영하면서 도움이 있는데 우선은 만들어질 때까지의 도움으로 본다면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무상지원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유상지원으로 융자지원이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장애인 고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용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직무지도 선생님이나 근로지원 선생님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직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지 또는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과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모인 만큼 농장에서 키운 농산품 또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거 보면 물컹하거나 갈라진 거 있을까요? 그런 거 빼면 되는 거예요. 회사가 세워진 지 2년. 그 사이 많은 이들에게 제품이 알려졌고 반응도 뜨겁다고 합니다. 성장한 건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장에서 일하며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일했을 때는 좀 서먹서먹하긴 했는데 이제 다들 또래다 보니까 같이 일하면서 동료의식도 생기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서 전보다는 좀 밝게 일하고 있습니다. 퇴근 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반복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기록해봅니다. 이음줄 돌리기랑 겨순 자르기를 했어요. 만약에 실수할 때나 실수한 거 있으면 하는 사람 실수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키스를 한가지 적어놓거나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실수를 줄여가며 한 발 한 발 성장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하는 게 재밌어요. 수현 씨는 이 많고 뭐 재밌고 좋아요.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싱싱하고 건강한 농작물처럼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꿈과 희망도 쑥쑥 자라고 있는데요. 그 건강함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장애인 90%의 장애인분들이 저렇게 고용해가지고 일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일하신 분들도 되게 행복해 보여서 되게 가슴 한편에 되게 따뜻하고 저 기업 정말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일터였습니다. 앞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장애인도 동등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은 물론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았을 때 내는 부담금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의무 고용을 잘 이수했다. 초과된 인원까지 고용을 하고 있다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의 중점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업이 힘든 중증장애인과 그리고 여성장애인에게는 경증장애인과 남성장애인보다 더 많은 장려금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거 안 외우면 강의 못합니다. 매년 갱신해서 외워둬야 됩니다. 네. 그렇네요. 좀 몰랐어요. 네, 그런 제도가 있던 거 몰랐네요. 네. 정말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런 고용 장려금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쏭달쏭한 그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제도 궁금해하거나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고수다 앞으로 보내주신 고민들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민입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직원 50명을 채용한 회사의 대표입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장애인 직원을 뽑고 싶은데요. 이 고용률을 채우기 위한 채용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없으면 안 될 인재를 뽑아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양한 업무가 있다 보니 장애인 직원에게 어떤 직무를 맡기면 적합할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나 있을 업무의 혼선으로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어긋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이 장애인 직원을 체계적으로 뽑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기업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뽑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연에서. 좋은 기회. 속 시원한 답이 있을까요? 질문 주신 사업주께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좀 막막하잖아요. 장애인은 과연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이제 고용 현황이나 직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직무가 전략적으로 잘 좋을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추천해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용 진단을 해주는 거네요. 네. 만약에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 부족하다라고 진단이 되면 일자리 개발, 직무 개발도 저희가 해드리고 인력이 부족하면 또 직업 훈련을 연결해 드린다든지 인력 확보해 주는 노력도 지원이 되고요. 장애 인식 수준이 많이 부족하다. 어떤 단계인지에 또 다르거든요. 이해는 해. 근데 나랑은 상관이 없어. 나는 옹호하는 수준이야. 아니면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단계까지 이런 것들을 척도로 진단해 줄 수 있는 도구들도 지금 개발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장애인 직원들이 이제 입사를 하더라도 참 이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장애인 고용 컨설팅이 일자리 개발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뭔가 든든한데요? 그죠? 든든하죠? 근데 참 업무할 때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취업 지원 서비스 할 때 이왕이면 좀 보조기구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또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독서 확대기, 또 손 사용이 힘든 장애인을 위한 안구 마우스, 이렇게 장애 유형별로 특징을 고려해서
개발된 맞춤형 기기를 장애인 보조공학 기기 이렇게 부르는데요. 직업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활동의 범위와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업무 효율도 진짜 팍팍 오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핵심 업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또 따로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제도가 있네요. 진짜요. 비장애인 분들 중에서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특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좀 동등하게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다면 이런 서비스는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도 제공이 되는 거라서 특혜가 아니라 좀 공정한 기회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가들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도 가끔 해요. 그게 뭔가요? 장애인들은 그 자기의 어떤 몸값을 올리는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기회들이 학교 다니는 그런 환경부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배우고 익히고 그런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비장애인들은 선택을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접할 수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부터 먼저 출발이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장애 인력풀이 너무 취약해서 내가 채용을 할 만한 장애인이 없어 라고 기업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게 취업을 지원하는 게 전체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뭐 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거나 부수적인 다른 비용들이 사회적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국가 비용이 그렇게 복지 자금들이 더 투여가 돼야 되는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저를 예로 들면은 저는 이제 하나도 뭘 지원받는 게 없거든요. 그냥 제 수입으로 다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업장에 그 장애인 그 편의시설 해주는 뭐 그런 지원 제도는 없나요? 있겠죠? 있나요? 네, 장애인 고용하기 위해서 환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에게는 특히나 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와 장비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또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복지부에도 있고 저희 고용부에서도 있는데 베리어 프리, 그래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인증해주고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에서 무료로 시설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 대신에 이제 약속이 있죠. 장애인 고용을 몇 % 이상 하겠다. 예, 그러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스튜어디스를 꿈꾸던 20살 여자입니다. 1년 전에 당한 사고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스튜어디스는 정말 꿈으로 남게 됐고 좌절과 절망감에 대학도 포기했습니다. 1년간의 긴 방황을 끝내고 집안 형편 때문에 일은 해야겠다 마음먹었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작정 취업하는 것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교육 지원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1년 동안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을 겪었을 텐데 다시 일하시기로 결심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연자분의 의지가 되게 멋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연님이랑 또 연결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되게 흐뭇하게 보시더라고요. 뭔가 제가 현재는 참 많은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10년을 넘게 했던 그 미용 일을 할 수 없었을 때 그 좌절감. 그 좌절감이 아마 사연 주신 분과 좀 기분이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은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쵸, 네. 어린 나이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이제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재능을 찾는데 어렵지 않지 않을까. 저처럼? 저처럼? 맞습니다. 네. 나연님도 원래 하던 일이 아니었는데 운동을 지금 시작해서 지금 4관왕까지 하고 동메달도 따시고. 그러니까요. 네, 대회도 나가고.
사람은 뭔가 안 되면 다른 부분에 또 재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좋은 일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장님, 이런 분에게는 딱 안성맞춤인 제도가 있나요? 네, 장애인공단에서 또 경쟁력 있는 장애인들 위해서 직업훈련 서비스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직업능력개발원 모든 장애 유형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직능원은 5개가 있고요. 장애 정도나 학습 능력에 맞춘 직업훈련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맞춤훈련센터라고 해서 대기업하고 약정을 해요. 내가 채용을 꼭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갈 바로 그 직무만을 가져다가 그 직무를 집중적으로 단기간 훈련을 하는 맞춤훈련센터가 7개, 현장 실무, 또 인적성 교육, 사회성 교육 이렇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에 맞춰서 훈련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직업훈련 서비스에서 너무 반가웠던 게 19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발달장애인들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거라는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렇게 직업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업무가 가능하도록 나아질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딱 장애를 갖고 나서 이제 좀 적응 기간이라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저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만 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업 후에 이렇게 적응 지도까지 돕는 서비스라고 하니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좀 알고 이용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장애인 고용을 위한 든든한 법과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이런 법과 제도를 실행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죠.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가치의 인식이 먼저입니다. 장애인과 동료로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존중, 이해 이것들이 전제가 꼭 되어야만 합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개인이 가진 장애에서 비롯되는 것보다 사회의 태도나 환경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 비장애인일 때 뭐 장애인은 신경을 쓰질 않았고 그리고 장애는 나와는 뭐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장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장애가 만약에 나라면 내 아들 딸이라면 내 엄마 아빠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장애인의 인권이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정말 보장받아야 될 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차별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도 참 기분이 막 엄청 좋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67%가 심하게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등에서 차별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장애인은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법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다 있네요. 인정을 오늘 다 있습니다. 몰랐던 거야. 네. 2008년 4월에 그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좀 줄여서 저희 장차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이게 차별인가 아닌가 약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행동도 차별인가 하는 생각 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이 그런 생각이 들게 하나요?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 유형과 영역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차별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직접 차별과 또 형식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한 것 같지만 장애인에게는 그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간접 차별, 그리고 말 그대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우리가 많이 보는 장애인에 대해서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광고에서도 차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밖에도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또 최근에 뭐 마트 소동도 있었죠. 보조견,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상황에서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또 딱 들으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저처럼. 예,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는 상황은 이런 거다 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저 뽑아만 주신다면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애가 있으시네요. 네. 저희 회사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분이 필요한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면접 보신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는 맞지 않아 이거 진짜 직접 부득이하게 차별이에요. 불합격 통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꼭 승진해야지. 시험 5분 남았습니다. 답안지를 정리해 주세요. 지금 저는 손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오래 걸리고 한 번만 시간 좀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시험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특별 시간을 더 말 드릴 뒤에 수는 없어요. 숨겨진 장애인을 향한 간접 차별 맞습니다. 내일은 투석하는 날이라 병가 부탁드려요. 병가를 또 낸다고요? 아우, 투석을 위한 병가는 아예 휴가가 아닌데 말이죠. 이게. 취직을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보 촬영하는 날인 거 아시죠? 아, 네,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 팀원들 예쁘게 찍어주세요. 근데 장애인 직원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직원입니다. 제가 이 직원을 돕는 모습을 찍으면 어떨까요? 광고는 짧지만 그만큼 인정 정렬해서 넘치는 모습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쉽거든요. 지은 씨, 힘든 표정 좀 지어봐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웬만하면 목발은 밖에 두고 들어와요. 네? 영준 씨 화장실 갈 때도 그거 가지고 가잖아요. 위생상 그게 좋지 않을까요? 아직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 오늘 미팅 하시는 분이 두 분이신가요? 아니요. 이분은 저를 도와주시는 활동 지원사 선생님이세요. 미팅 당사자가 아니면 회의가 좀 곤란한데요. 장애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람도 장애인과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살짝 열받는 자, 직접 차별처럼 누가 봐도 이게 차별이 되는 상황도 있지만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나 장애인 싫어 이렇게만 말하는 게 차별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님을 우리가 방금 함께 좀 확인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광고에서 차별 많은 분들이 차별이라고 못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 아주 영웅적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장애인을 굉장히 불행한 상황에 노출을 시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맞아요. 저도 장애인이지만 우리 나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 돕기보다 또 많이 도와드리면서 살거든요. 저희가 그럼요. 도움 받기보다 저희가 그럼요. 또 도와드릴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달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얼마 전에 시각 장애인 안내견 출입에 금지에서 문제됐던 그 기사를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제 지인도 시각 장애인이 있고 하니까 이 시각 장애인한테 이제 지팡이 이 안내견은 진짜 눈이랑 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금지해버리면 뭐 눈을 그냥 보지 말라는 얘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지. 법적으로는 사실상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거부를 하고. 또 실수하는 것 중에 이제 강아지가 귀여우니까 이렇게 강아지가 만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 안 돼. 그런 것도 사실 안 되는 건데 잘 모르셔서. 예. 혹시 장애인으로서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했거나 아니면 차별을 목격했다 신고하는 게 있나요? 네, 이게 아까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그 진정을 넣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31번으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통해서 어느 한쪽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이 다른 한쪽의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낮아지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 고용에 대한 행복한 수다. 네, 장애에 대한 편견들이 사라지고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땠나요? 취직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장애인들에게 고용은 아직까지도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당하거나 하는 일 없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다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같은 기회 아래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대화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좌절이 꼭 장애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애는 그냥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 다 각자 있는데 그냥 그 아픔이 이제 겉으로 드러날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즐겁고 당당하게 일하는 사회가 빨리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언으로 마무리하시네요. 네, 제가 명언 제조기입니다. 네. 네, 정말로 장애가 있는 가족분들도 이렇게 좀 안심하게 우리 아이나 가족들을 이렇게 직장에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편견을 지우면 인재가 보인다고 합니다. 장애라는 편견에 가려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소외당하지 않길 바라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행복한 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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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